연금 매월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었는데 70만 원밖에 못 받게 됐습니다. 58세의 박정우. 그는 5년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주변 말에 흔들렸고 당장의 불안에 떠밀렸습니다. 조기연금 신청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평생 30% 감액으로 이어질 줄은. 그때 조금만 더 기다릴 걸.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연금은 한번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오늘은 조기연금을 선택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박정우, 1963년생. 중견 제조업체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주말이면 낚시로 마음을 식히던 묵묵한 가장이었습니다. 승진이 빠르진 않았지만 해고, 걱정 없는 삶에 감사하며 버텼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국민연금공단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류엔 굵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상연금 수령액만 63세부터 월 100만 원. 정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정년 무렵 퇴직하고 2년만 버티면 되겠구나. 63세부터 100만 원이면 숨통이 트이겠어.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때 텃밭 있는 작은 집 얻어서 살까요? 그래, 그거 좋겠다. 노후가 보장된 것만 같은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땐 그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획과 달랐습니다. 정호가 58세가 되던 해, 회사가 임금 피크제를 전면 시행했습니다. 58세부터 임금 단계적 조정입니다. 올해는 80%로, 내년엔 60%로. 인사팀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우의 머릿속에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월급 40% 이상 삭감. 아직 연금 받으려면 5년이나 남았는데. 그날 밤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월급이 그렇게 줄면 63세까지는 어떻게 해요? 괜찮아, 퇴직금도 있고 좀 조이면 버틸 수 있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관리비, 공과금, 식비, 병원비를 빼고 나면 빈칸이 많았습니다. 적금은 깨고 보험도 줄였습니다. 그래도 계좌 잔액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동네 벤치에서 만난 형님들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연금 늦게 받다가 병 나면 못 받는다더라.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게 남는 거야. 그 말들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정호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정상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가능연 6% 감액. 정호의 정상 수령 나이는 63세. 조기 신청하면 58세부터. 감액 6%, 5년 30%, 100만 원, 70만 원. 70만 원이면 식비는 되겠지. 지금이 더 급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조기연금 신청할게. 줄어든다면서요? 응. 그래도 당장 70만 원은 나와. 지금은 현금 흐름이 필요해. 며칠 뒤 방문한 공단 창구. 조기 수령은 평생 감액입니다. 나중에 되돌릴 수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서명, 도장. 그가 믿고 있던 평온에 처음 균열이 납니다. 첫 연금이 입금됐습니다. 70만 원. 있으니 다행이지. 억지로 웃었지만 속은 싸늘했습니다. 연금 100만 원이었으면 달랐을 텐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줄은. 61세. 회사로부터 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정우 부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달부터는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30년을 일한 회사를 나오는 날, 그의 손에 남은 건 퇴직금 약 1억 4천만 원과 조기연금 70만 원뿐이었습니다. 정문을 지나며 뒤돌아보았습니다. 매일 오르던 계단, 커피 자판기 앞, 점심때 앉던 벤치. 이렇게 끝나는구나.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관리비 15만, 공과금 20만, 식비 40만, 병원비 15만, 기타 10만, 최소 100만 원. 들어오는 건 70만 원. 매달 30만 원 적자. 결국 퇴직금에서 꺼내 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1억 4천만 원이면 몇 년은 버티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 지출이 이어졌습니다. 에어컨 수리 80만, 아내 무릎 치료 150만, 냉장고 교체 70만.
6개월 만에 1억 3천만, 1년 뒤엔 1억 2천만. 잠은 줄고 노트에는 붉은 펜 자국이 늘었습니다. 장 보던 아내가 말했습니다. 사과 비싸니 오늘은 귤로 해요. 고기는 다음 주에, 이번 주는 두부로. 사소한 절약의 문장 하나하나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때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100만 원인데. 하지만 조기 감액은 평생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멍하니 천장을 봤습니다. 이 속도면 퇴직금 7년도 못 간다. 그 다음엔 아내 연금은 64세부터라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불안이 수면을 삼켰습니다. 63세, 퇴직금은 1억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대로면 70세 쯤 바닥나겠네. 그는 깨달았습니다. 뭔가 바꿔야 한다. 전등을 반쯤만 켜둔 거실. 식탁 위에는 노트와 계산기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숫자를 적었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관리비, 전기가스, 통신비, 약값, 식비 아무리 줄여도 월 100만 원 언저리. 들어오는 건 조기연금 70만 원뿐. 퇴직금에서 30만 원씩 꺼내 쓰는 구조가 몸에 밴 습관처럼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연금을 공부했습니다. 국민연금 사이트, 공단 Q&A, 재테크 블로그, 유튜브 강의, 낯선 단어들이 쏟아졌습니다. 조기 수령, 지연 수령, IRP, 연금 저축 분할 수령.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배우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는 국민연금공단 고지서 뒤쪽에 있던 작은 글씨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정상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으며 1년당 6% 감액. 나는 1963년생, 정상 수령 63세, 58세에 시작했으니 감액 30%, 100만 원이던 예상액이 평생 70만 원으로 굳어졌다는 뜻.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인데도 문장으로 다시 확인하니 마음이 더 움푹 파였습니다. 다른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연금 수급을 늦출수록 1년당 7.2% 증액. 쓱쓱 계산해 봤습니다. 65세까지 기다렸다면 100만 원의 1.144배, 약 114만 원. 70세까지 늦췄다면 약 1.5배, 150만 원 안팎. 나는 너무 서둘렀구나. 목구멍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로 오늘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바꿀 수 있는 게 뭔지 찾아야 했습니다. 검색창에 퇴직금 연금처럼 받기를 입력했습니다. 낯선 용어들이 쏟아졌습니다. IRP, 연금저축, 분할수령, 원천징수세율.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스크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쓰지 말고 계좌에 넣어 연금처럼 나눠 받아라. 10년 이상 분할하면 세 부담도 줄고 흐름도 안정된다. 나는 계산기를 다시 잡았습니다. 퇴직금 1억 원을 10년으로 나누면 세후 대략 월 80만 원대. 조기연금 70만 원을 더하면 월 150만 원 안팎. 숨은 쉬겠다. 이불 속에서만 털썩하던 어깨가 조금 펴졌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10년 뒤 내가 73세가 되는 해 IRP가 끝나면 다시 70만 원으로 후퇴합니다. 그때 아내의 연금이 버팀목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내는 1965년생, 정상 수령 64세, 예상 월 60만 원. 만약 이걸 71세까지 지원한다면 1.5배, 약 90만 원. 앞 10년은 내 IRP, 다음은 아내의 지연연금. 종이에 큰 화살표를 그려두니 눈앞이 트였습니다. 노트는 점점 도표가 되어갔습니다. 왼쪽엔 현재 6,372세, 오른쪽엔 73세 이후. 현재 칸에는 조기연금 70 IRP 83 153만. 오른쪽엔 남편 70 아내 90 160만. 가운데에는 굵은 글씨로 근거리 일자리 월 100만 확보라고 적었습니다. 연금은 받는 순간 끝이 아니라 시작을 위한 바닥. 바닥 위에 노동소득을 얹어 흐름을 만든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여보, 잠깐만 앉아봐. 아내를 식탁으로 불렀습니다. 나는 종이를 돌려 보여주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보내 10년 나눠 받으면 월 80만 원대. 조기연금과 합쳐 150만 원 안팎. 나는 근처 시설관리나 주차관리처럼 주간 일자리를 찾아 월 100만 원대 소득을 보태겠다. 당신 연금은 당장 64세에 시작하지 말고 내 IRP가 끝나는 73세, 당신 71세 때부터 받도록 미루자. 그러면 당신 연금은 90만 원 안팎으로 커지고 그때 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아내는 종이를 오래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공부한 거 처음 봐요. 좋아요. 같이 가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등뼈에 기둥 하나가 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58세에 조기연금 받은 건 되돌릴 수 없어. 그래도 지금부터는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꿔보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후회에서 행동으로. 다음 날 나는 일자리 사이트를 처음부터 다시 훑었습니다. 야간이라는 두 글자는 일단 패스. 무릎과 허리가 문제였습니다. 주간, 근거리, 반복 가능한 루틴. 조건을 걸자 공고는 크게 줄었고 대신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 시설관리 보조, 도서관 간단 정비, 주차장 안내, 모두 월 12만 140만 원대. 숫자보다 중요한 건 내가 견딜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력서를 고쳐 쓰고 자기소개서 첫 문장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일하면서 오래 살기 위해 지원합니다. 내가 내 삶에 쓰는 첫 번째 솔직한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 오픈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습니다. 명치 끝이 살짝 떨렸지만 발걸음은 분명했습니다. IRP 상담 창구 앞 의자, 번호표, 2점 스크린의 숫자가 바뀌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도망치던 밤들이 이 한 걸음으로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문 밖으로 나오자 바람에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종이 위 굵은 활자, 개설 신청서. 나는 그 위에 또박또박 서명을 남겼습니다. 이제야 나를 바꿀 수 있는 문장 하나를 쓰기 시작한 기분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의 투명 가림막 너머 직원이 마지막 확인을 묻습니다. 퇴직금 1억 원 전액을 IRP로 이체하시고 10년 분할 수령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인출해서 써버리던 돈이 월급처럼 변환되는 마법. 도장 하나에 달린 무게가 이렇게 다를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 뒤 IRP 개설 문자와 함께 첫 수령액 시뮬레이션이 도착했습니다. 세후 월 약 83만 원. 나는 계산기를 눌렀습니다. 조기연금 70만 원을 더하면 153만 원. 종이 위에 적었던 숫자와 똑같았습니다. 이제 다음 칸 노동소득이 필요했습니다. 면도기로 수염을 깨끗이 밀고 한때 승진 면접에서나 꺼내 입던 남색 정장을 걸쳤습니다. 문화센터 시설관리 보조 면접. 기다리는 동안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면접관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직설적이었습니다. 63세시죠? 체력 괜찮으세요? 밤샘은 어렵습니다. 대신 루틴이 있는 주간 일은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왜 일하시려는 건가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연금만으론 부족합니다. 일하는 게 제 건강이고 우리의 현금 흐름입니다. 일주일 뒤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호님 합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출근 가능하실까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서며 신발을 벗기도 전에 소리쳤습니다. 여보, 됐다. 아내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눈이 반달이 되었습니다. 그 웃음을 오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첫 출근 날, 초년생 때 처음 출근하던 아침이 겹쳐 보였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점이 달랐습니다. 유리문 자동문이 열리고 로비 바닥에 광택이 내 얼굴을 찰나 비췄습니다. 팀장은 업무를 짧게 설명했습니다. 설비 점검표 체크, 간단한 청소 보조, 게시판 교체, 민원 응대. 점심은 12시 반, 퇴근은 4시 정각. 루틴이 있으면 버팁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답했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했습니다. 걸레를 짜는 손목, 표를 들고 동선을 만드는 발. 오후 3시쯤 되자 허리가 당겼고
4시 반엔 종아리가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사물함 문을 닫을 때의 기분, 그건 오래 잊고 있던 감각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오늘을 버텼다는 감각. 첫 월급날 문자는 짧았고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130만 원. 나는 계산을 마저 했습니다. 조기연금 70만, IRP 83만, 급여 130만, 합계 283만 원. 마음속에서 펌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일부러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아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집 근처 삼겹살집, 불판 위에서 기름이 찰칵거릴 때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진 않아요? 힘들어. 그런데 살 것 같아. 살 것 같다는 말의 뜻을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이해했습니다. 숫자가 숨을 트이게 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체감으로 압니다. 일은 예상보다 단순했고 예상보다 인간적이었습니다. 오전 청소를 마치면 경로 댄스반 할머니들이 인사를 건넵니다. 아저씨, 수고 많아요. 민원 창구에서 길을 헤매는 어르신에게 안내지를 접어 건네면 손이 덥습니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 창가 자리에 앉으면 나도 창밖 나무 그림자처럼 조용히 흔들립니다. 일하는 시간에만 존재하는 평온, 퇴근 후 돌아오지 않던 종류의 평온이었습니다. 저녁마다 표를 정리해 숫자를 적었습니다. 카드값은 제때 갚고 병원비는 별도 통장. 매달 50만 원씩 소액 적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냉장고가 이상 소리를 냈을 때 예전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열어 여기에서 뺐습니다. 계획해서 쓰는 지출은 두려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어느 날 회사 후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내년에 퇴직인데 연금을 조기로 받을까 고민입니다. 급해? 아니요. 당장은. 그럼 기다려. 나는 58세에 조기로 받아서 평생 30% 깎였어. 그때는 몰랐지. 지금은 알아. 연금은 타이밍이야. 퇴직금은 IRP로 나눠받고 일자리 하나 구해. 그 두 개가 초반을 버텨준다. 수화기 너머로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실수를 건네 지름길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 실수는 더 이상 낭비가 아닙니다. 시간은 조금씩 내 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알람을 끄고 일어난 뒤 허리를 한번 돌리고 신발끈을 매고 문을 엽니다. 출근길 하늘은 매일 다른 색으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날은 옅은 분홍, 어떤 날은 구름의 무게가 더 두꺼웠습니다. 그 모든 날의 공통점은 나는 움직이고 있다는 것. 밤, 아내와 장보러 나간 슈퍼에서 사과 가격을 보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장바구니에 사과 2봉지를 넣고 두부와 상추도 집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아내가 웃었습니다. 요즘은 눈치 안 보네요. 그럴 수 있을 때가 있을 뿐이야. 그래서 이래. 나는 아직 63세, IRP는 73세까지. 아내의 연금은 그때부터. 그날이 오면 나는 일을 조금 줄일 겁니다. 아마 주 3일도 충분하겠죠. 그때까지는 달력을 넘깁니다. 빨간 동그라미 대신 작은 검은 점으로 매일의 루틴을 찍어둡니다.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은 버팀목이 됩니다. 어느 저녁 식탁 위 노트 첫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비뚤비뚤한 글씨로 적은 문장이 눈을 붙잡았습니다. 연금만으론 부족. 연금일 시간으로 설계. 그 문장을 읽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펜으로 그 위를 한 번 더 굵게 그었습니다. 세월은 조용히 흘렀다. 박정호는 어느덧 68세가 되었다. 문화센터 일은 여전히 하고 있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출근길의 햇살은 여전히 그를 반겼다. 오늘은 수리 요청이 하나뿐이네요. 팀장의 말을 들으며 정호는 미소를 지었다. 규칙적인 생활이 오히려 건강을 지켜주고 있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먼저 물었다. 오늘은 힘들지 않았어요? 응, 이제는 몸이 익었어. 내가 이 일을 시작하길 잘했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당신이 연금 공부 안 했으면 지금 우린 어땠을까요? 정호는 웃었다. 글쎄, 아마 벌써 퇴직금 다 쓰고
이사 걱정하고 있었겠지. 어느 토요일 아침, 부부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돌았다. 사과 얼마예요? 한 봉지 10,000원이에요. 예전 같으면 망설였겠지만 이번엔 주저없이 지갑을 꺼냈다. 2봉지 주세요. 아내가 놀란 듯 웃었다. 당신 요즘은 장볼 때 눈치 안 보네요. 그래야지. 이제 조금은 여유를 즐겨야지. 시장 골목을 빠져나오며 공원 벤치에 앉았다. 아내가 김밥을 꺼내며 말했다. 여보, 이제 진짜 괜찮아요. 마음이 편해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지난 10년 동안 버티길 잘했어. 조기연금 70만 원, 퇴직연금 83만 원, 일자리 월급 130만 원. 세 개의 숫자가 합쳐져 만들어낸 평온이었다. 무너지던 노후를 다시 세운 건 거창한 수입이 아니라 흐름을 회복한 일상이었다. 그날 밤 정우는 서랍에서 국민연금 수첩을 꺼냈다. 58세 때 조기연금을 신청하던 날의 서류였다. 옆에는 IRP 계좌 내역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 2장의 종이는 그의 지난 10년을 보여주는 기록이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게 내 인생 교과서네. 노트 한 장을 꺼내 새로 적기 시작했다. 연금은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바꾼다. 조기 수령은 당장 편하지만 길게 보면 손해다. 퇴직금은 IRP로 나눠 받으면 삶의 속도가 조절된다. 연금은 돈이 아니라 시간의 기술이다. 적고 나서 한참을 바라보다 그 밑에 짧게 덧붙였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그리고 73세 봄, 퇴직연금 10년 분할 수령이 끝났다. 이제 그의 월소득은 조기연금 70만 원뿐이었다. 하지만 준비된 계획이 있었다. 아내의 국민연금이 7년 지연 수령으로 시작된 것이다. 월 90만 원. 이제 두 사람의 합산 연금은 월 160만 원. 문화센터 일은 그만두고 대신 주 3일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이제는 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거지. 그는 웃으며 말했다. 어느 화창한 오후, 공원 벤치에 앉은 부부의 손에는 커피 한 잔씩이 들려 있었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아내가 물었다. 여보, 아직도 조기연금 후회돼요? 정호는 잠시 생각하다 웃었다. 후회해야 되지. 하지만 그때 실수 안 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이제는 알고 있어. 연금은 제도가 아니라 인생의 리듬이야.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연금도 저 구름 같네. 빨리 가면 모양이 흐트러지고 제때 흐르면 예쁘게 흘러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다. 형님, 말씀대로 IRP로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후배의 메시지였다. 정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후회 없는 선택하길. 그는 거실 조명을 끄고 창가로 다가갔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편안했다. 58세 때의 불안한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고요한 확신이 자리했다. 그는 속삭였다.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완벽하진 않아도 후회는 없지. 그 말과 함께 조용히 불을 끄며 미소 지었다. 삶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이제는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었으니까. 연금은 돈이 아니라 시간을 설계하는 예술이었다.